거죠. 오차랑 육차도 하는 건데 그럼 오차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겠지. 그지? 우리가 배운 공식은 3 차까지밖에 안 배웠어, 3 차. 이거랑 요거 두 개는 배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5 차랑 6 차를 만들어 내야겠다. 왜 가끔씩 내신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5 차는 일단은 2 차랑 2 차를 곱해. 그럼 여기서 이제 쪼끔 불순물이 나오죠. 요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추가가 돼 있지 지금? 걔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y 세제곱이랑 x 세제곱 y 제곱을 빼면 된다. 얘를 좀 묶을 수 있지? x제곱 y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y 묶이고 x 묶이겠지? 그래서 한 번만 더 간단히 써볼게. 마이너스에 x제곱 y 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y가 묶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자, 일단 요거 계산 먼저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계산 먼저 해놓으면 덧셈의 제곱에서 2xy 빼는 거고 얼마니? 7이네 7. 그다음에 3차 3차 더하기 3차는 완전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치?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9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음. 그럼 마이너스 10이네.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다 7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대입하고 요거는 xy의 통째 제곱이지. 그러니까 9가 되고 거기다 x 더하기 y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얼마니? 마이너스 70에 9 더하니까 마이너스 60에 요거 하나 구했고 6차는 어떻게 구해? 6차. 6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곱의 세제곱. 만약 이렇게 봤다고 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지? 그럼 얘 알고 얘 알고 얘 하니까 대입하면 나오겠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 7이니까 7의 세제곱. 좀 크네요. 49, 7이니까 7, 4, 28, 343이 빼기 3배의 xy의 통째 제곱 9죠. 곱하기 7. 7 맞죠? 요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 27에다가 7, 7, 49. 229니? 3, 4, 3 빼기 229.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또. 이번엔 3차의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3차의 제곱, 3차의 제곱. 그 때에 따라서 그냥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그 때에 따라 달라. 그래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 b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이 5, 6차가 되면 7, 8차, 9차 다 되는 거야. 7차 더하기 7차는 어떻게 하면? 3차랑 4차를 곱해요. 그 다음에 역시 빼는 거죠. 요거랑 요거를 빼는 거야. x 3차, y 3차에서 x하기 y를 뺀다. 8차는 4차의 제곱, 4차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지. 괜찮죠? 자, 요거는 맞췄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요거 그냥 적당히 요거 통째로 a, b로 봐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공식을 쓰면 되겠지. 그 정도 넘어갈 거고. 3번. 3번 풀었니? 3번 맞았어요? 질문이면 하시고 3번 해봐. 자, 여기서는 내가 한 가지 포인트만 얘기할게. 뭐 그냥 다른 거는 그냥 쭉 하시면 되고 3개 곱하기 3개잖아. 이렇게 3개 곱하기 3개 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을 해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를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 있죠. 변하지 않는 거 먼저 보자.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안 변하네. 얘는 부호가 변하지.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변하지 않는 거 C만 안 변하네. 얘네는 변하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좌변은 변하지 않는 거 앞에다 쓰고 변하는 거는 뒤에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관되게 합차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 괜찮니? 자, 우변은 어때? 우변은 변하지 않는 거를 앞에다 놔. C를 앞에다 놔. 그리고 변하는 거를 뒤에다 놔. 이렇게 A 빼기 B. C에 빼기에 A 빼기 B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합차가 깔끔해진다.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제곱 될 거고 우변은 C제곱 빼기에 A 빼기 B제곱 될 거다. 그거 뭐 이양하겠죠? 2C제곱 될 거고 여기는 A제곱 2개 B제곱 2개 이렇게 남겨야 돼. 2AB랑 마이너스 2AB는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 되는 거지. 그리고 2로 나누면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될 거다. 자, 4번 질문이 3은? 괜찮아, 4번? 맞았어? 허허.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전문한 풀이 할게. 자, 얘를 x 플러스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 나머지가 지금 2차죠. 근데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였는데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 한번 가볼게. 몫을 QX라고 놓을 거고 나머지를 이렇게 쓰겠죠. 근데 대뜸 이렇게 쓴 식에서 내가 나누는 애를 얘로 봐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잘라보란 얘기죠. x 플러스 세제곱에서 제곱만 떼서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의 의도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과연 진짜 나머지냐는 거죠. 얘가 진짜 몫이고 얘가 진짜 나머지냐. 어때? 가짜겠죠, 가짜. 왜 그래? 나눈 애가 2차지. 지금 얘도 2차죠. 그게 가짜 나머지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그렇지. 한 번 더 나눠야지, 한 번.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보여줬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빨리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서 바로 어떻게 써야 돼? 얘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몫이 2가 되고 뒤에다 이제 나머지를 쓰는 거죠. 그치? 여기를 px 플러스 q라고 쳐볼게. 이렇게. 괜찮니? 이해되죠? 이 두 식이 이제 완전히 같으면 되겠지. 이 식이.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걸 실제로 나눗셈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지금 1차 이하의 나머지로 떨어진다는 거죠. 전개해 볼게요. 2x 제곱에 p 더하기 2x 그다음 플러스 q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요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q 플러스 2 값이 얼마야 돼? 요게 1인 거죠? p 플러스 2 값이 a다. 일단 이렇게 되겠네. 구하라는 게 뭐예요? 나머지가 x 플러스 b다. 이미 얘는 알려준 거지. 이미 나머지가 x 플러스 b인 거니까 요 놈이 x 플러스 b인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요게 진짜 나머지일 거니까. 사실 p 값이 1인 거는 알고 있는 거죠. p 값이. 그래서 a 값 3 되겠죠. 이해되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한 번 더 나누는 과정에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 자, 5번. 항등식이래요. 이 문제의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항등식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개수 비교를 하든지 수치 대입을 하든지 있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있잖아. 어려운 문제에서. 다항식의 생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쳐봐.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꼭 특징을 뽑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데서 특징을 잡으면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 당연히 누가 특징이겠어요? 얘가 특징 아니겠어? 그게 얘의 방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 차수. 그지? 그래서 중요한 게 딱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크게 보면 그렇죠? 최고차 한계수죠. 그리고 차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항식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딱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킬러 문제를 푸는 개념이에요, 이게. 다항식인데 차수랑 최고차 한계수를 안 알려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 차수부터 생각을 해야 돼. 무지성으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몇 차겠니? 좌변에 지금 요놈 3차죠? 근데 얘 4차지. 그럼 같아지려면 P가 1차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아, P 1차고 뭐까지 결성할 수 있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를 비교를 해보니 얘 1이죠. 얘도 1이지. 그럼 곱해져서 최고차 한계수 1 돼야 되니까 얘는 1x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뒤에는 모르니까 플러스 뭐 c 정도로 놓을까? c로 도착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두 개 항등식이죠. 그 대입을 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야,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푸는 것만이 정석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야. 이게 우변이랑 똑같으면 된다. 해서 개수 비교를 한다는 거야. 첫 번째. 자, 전개를 해요. 일단 앞에 거 정리하자.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에다가 x 플러스 c를 곱해. 그걸 또 전개해야죠. x 4차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지막 cx 세제곱 플러스 2cx 제곱 마이너스 2cx 마이너스 4c. 지금 좌변 정리 끝난 거죠. 요거랑 우변이랑 개수 비교해주면 돼. 그거 어떻게 되니? 3차 보자. 3차 이렇게 있네. 아, 그래서 2 더하기 C가 빵이다. 왜? 우변에 3차는 지금 없으니까. 그거 얻어낼 수 있겠지. 이미 C가 결정돼서 뭐 얘는 끝난 거이긴 하지만 나머지도 구할 수 있죠. 1차 비교해볼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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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빼기 2가 누구랑 같아야 돼? 2차 마이너스 A랑 같아야 합니다. 다음 1차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C 이거 일단 빵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4C가 B가 되면 되겠네. 여기서 지금 C값 마이너스 2 구해지니까 A값, B값 다 구해지는 거지.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 풀이.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 이 문제가 되게 이 풀이가 안 좋은 풀이가 맞거든. 되게 길긴 한데 이거를 묻는 킬러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풀이가 이렇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냐? 어쨌든 우리가 개수비교법으로 지금 풀어본 거고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구조를 보니까 미지수가 A, B 두 개예요. 그럼 조건을 두 개만 얻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대입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건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수 있겠네. 또 대입을 해보면 좌변 0이고 우변은 16 마이너스 4a 더하기 b겠네. 여기서 식 하나 얻어내고 두 번째로 뭘 대입할 수 있냐? x제곱이 2가 되는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면 뿔마 루트이겠죠. 근데 요대로 냅둬 보니까 우변식이 예쁜 거지. 좌변은 0인 거고 우변은 4차이 차밖에 없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깔끔하게 연립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또 보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줬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나머지 정리도 나머지 정리지만 나눌 셈식을 쓸 수는 있어야 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다음 쟤는 인수분해가 되네. 자,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를 한 꼴로 일단 써봐. 그렇게. 두 번째 것도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x-1에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묻는 게 뭐야? 이런 거 이제 나는 목짬뽕이라고 불러요. 몫을 짬뽕시키는 거야. x-1,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1차 이하일 거니까 이렇게 일단 작성할 수 있겠네? 그럼 구조가 이런 거죠. 미지수 두 개지. 조건 두 개만 필요해. 근데 웬만하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는 값이 필요하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얘 0 날려버리면 좋으니까. 여기서 1 집어넣을 수 있지. 여기서 2 집어넣을 수 있죠. P1 값이, P2 값이 날라가고 3인 거야. 여기서 P1 값이 얼마인 거야? 날라가고 1인 거죠. 필요한 값만 얻는 거예요. 필요한 값. P-1이랑 -3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했더니 어때? 1 대입하면 날라가고 A 더하기 B가 되겠다. 요게. 요게. 그리고 2 대입하면 날라가고 2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두 개를 연립하시면 AB 값이 이제 결정돼서 나머지가 구해지겠지. 자, 그 다음 7번. 요런 류의 유형은 일단 나눗셈식 잘 쓰시고 역시 지금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px를 얘로 나눴을 때 목 qx라고 쓰고 나머지 3x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6x 플러스 1에 지금 4x 플러스 9를 나눠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p에 4x 플러스 9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겠지 일단. 그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 요 x 자리에 그대로 4x 플러스 9 대입만 하면 돼. 대입을 해보면 x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4x 플러스 9 빼기 1에다가 4x 플러스 9 빼기 7 하고 q에도 집어넣어야죠. 4x 플러스 9 하고 3배의 4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자, 역시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6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니까 또 앞에다 쭉 둘 다 곱할 거야. 좌우변에. 그죠? 풀이가 굉장히 길죠. 그렇게 했다고 쳤을 때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또 구해내야 돼.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내가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는 이제 구하는 거에 타겟팅을 해서 좀 깔끔하게 풀이를 계산해 보는 거야. 구하는 게 뭐니 구하는 게? 결국엔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얘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좌우변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이게 답이죠. 곱하기 P에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9.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 구하는 거니? P에 7이죠.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지. 네? 그래서 뭐해? 그냥 여기다 7 대입하면 끝이다. 7 대입하면 날라가겠네? 그래서 P7이 얼마야? 22가 되는 거죠. 22. 거기에 마이너스 3배 하니까 마이너스 66 되죠. 괜찮죠? 자, 얘도 지금 꼴을 봐봐. x(x-1) 그리고 x-1, x-2. 근데 묻는 건 뭐니? 얘네 세 개 짬뽕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목짬뽕이 되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나눗셈 식을 써야 될 거고 당연히 써보면 qx는 x(x-1) 몫은 qx 나머지 2x-. 첫 번째 썼고 두 번째로 x-x-2 로 나누면 q'이 될 거고 나머지는 4x-3이겠죠?
이제 구하는 건 뭐야? 얘네 3개 짬뽕. Q2 프라임. 요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나머지는 일단 얘가 지금 3차니까 2차로 써야 되죠. 자, 여기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식이 3개 필요하지. 딱 봐도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지? 여기 0 집어넣으면 나오네? 1 집어넣어도 나오네? 여기 2 집어도 나오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여기서 P0을 구해. P0은 마이너스 1 되겠죠. P1도 구해. P1은 1이겠지. P2도 구해. P2가 얼마야? 2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5겠네, 5. 그래서 요거 3개 대입해서 연립하면 돼. 그게 첫 번째 풀인데,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잘 보세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미 4x-3인 걸 알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내가 지금 3가지가 곱해됐지만 관점을 바꿔서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한번 봐볼 거야. 그러면 내가 나누는 수를 얘로 보는 순간 얘가 진짜 목과 진짜 나머지냐를 보면 2차고 2차니까 얘 가짜 나머지죠.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눠야겠지? 그 과정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볼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일단 앞에 부분은 이렇게 써질 거고 뒤에 부분이 얘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여기 목 부분이 바로 a가 된다는 거야. 바로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바로 a가 되다. 2차니까 이걸 바로 할 줄 알면 좋다는 거야. 똑같은 차수로 나눌 때는 몫이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상수 하고 뭐가 남아 떨어지는 거야. 얘로 나눴을 때 진짜 나머지가 요거라고 지금 알려준 거잖니. 그치? 저게 진짜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딱 얘만 남게끔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요거 이해돼. 조금 고급 테크닉이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나머지 정리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미지수 하나만 써가지고 이 미지수 3개짜리 나머지를 처리를 해버리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어쨌든 이거식 있죠? 이거식에서 값 하나만 대입하면 되겠지? 뭐 대입하면 좋을까? 여기서 지금 P0 얻었잖아. P0 얻었으니까 0 대입해요. 대입하면 이게 날라가겠죠? 자, 좌변은 P0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날라가고 0 대입해? 2A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1이죠. A 값이 1이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한 x-1, x-2에다가 4x-3 더합니다. 바로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자, 9번. 9번은 이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요거를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처음 풀 때는 이제 못 맞추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자, 일단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 거냐? 17이고 2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의 거듭제곱 중에 가장 17과 가까운 게 얼마니? 그치, 16이지. 그래서 응용의 포인트는 가까운 거듭제곱을 찾아서 치환하는 게 포인트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문제를 바꿔볼게. 결국에 이제 1111이란 건 4로 나눠보면 4, 2, 8에 31이니까 4, 7, 28. 31이니까 또 7이네? 그 3 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를 이제 x로 바꿔볼게. x에 그러니까 2의 4제곱에 277제곱. 조금 천천히 써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x의 4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을 x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봐서 x의 277제곱 곱하기 8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8 x의 277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바꿔집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정리해서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제 p라고 한다면 p 마이너스 1이 정답이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근데 답지 없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음수 나머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원리를 알려줄게요. 내가 여러분들 그 필기노트 들었잖아. 공부 좀 한 거지. 거기에 잉여류라는 그 심화 테마가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될 거야. 알겠니? 거기에 내가 쭉 자세하게 써놨어. 참고로 이제 잉여류라는 거는 대학교 수학 내용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 조금 녹여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있어요. 얘를 3호를 나눈 나머지를 한번 볼게. 1이지? 2고 나머지 0이지. 1, 2, 0, 1, 2, 0 이렇게 되죠. 그지? 나머지가 몇 칸마다 반복되는 거야? 3칸이죠, 3칸? 근데 왜 3칸마다 반복되냐? 3으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3칸마다 반복이야. 그럼 4로 나눈 나머지는 어떨까? 1, 2, 3, 0, 1, 2, 3, 0. 4칸마다 반복이죠? 그지? 그건 4로 나눴기 때문이야. 자,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 내가 만약에 있잖아. 6이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다른 술, 6 말고 다른 걸로 하자. 7이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다른 수를 찾고 싶어. 즉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가 1짜리인 다른 수를 찾고 싶다는 거야. 7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칸씩 더하거나 빼면 돼요. 이해되니?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4도 되지? 1도 되지? 누구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도. 괜찮죠? 그래서 음수 나머지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17로 나누는 상황이죠? 17? 그럼 나머지는 17칸마다 반복이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 더하기 17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답이 9입니다. 괜찮죠? 예. 자, 10번. 네,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거? 이거는 이제 필기노트상으로 뭘 찾아보면 되냐? 그 차함수라고 역시 내가 심화 개념 써놓은 게 있어. 차함수. 그러니까 내가 심화로 넣어놓은 개념이 잉여류랑 차함수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단 말이야. 아, 차함수를 보시면 돼. 차함수. 아,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내가 일단 얘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px는 x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1, 2, 3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되겠니? 그쵸?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P1, 1 만족하죠. P2는 2, P3은 3 만족해. 그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 우리 이거 풀 거면 2항에서 풀 거니까 요거의 세근이 1, 2, 3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함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P가 지금 몇 차냐?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고 3차예요. 근데 얘는 1차죠. 1차. 그래서 3차에서 1차를 빼도 못 건드린다는 거야. 최고 차수. 그치? 그럼 좌변에 여전히 3차겠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px 빼기 x라는 이 다항식은 세근이 1, 2, 3이니까 일단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최고 차항계수 1이고 3차, 얘가 3차니까 지금 3차로 이미 끝났죠, 결정이? 그러니까 뒤에 뭐를 안 붙여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끝나는 거지. px가 결정이 끝난 거야. 구하는 게 뭐니? px를 x-4로 나누는 거니까 4 대입하면 돼. p4 구하는 거니까. p4 마이너스 4는 3, 2, 1이 되면서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겠죠. 10. 자, 11번은 2차식 px를 걔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죠. 양변에 x는 1을 대입하면 p0 값이 -4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xpx 플러스 x제곱이 뭐로 나눠 떨어진대? x제곱 -4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뭐 이렇단 얘기네. 그죠? 그때 뭐 p 값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뭐 0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0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결국엔 이제 요거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고 0 될 거고 여기 -4q 0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 거냐. q0가 일단 0인 거 얻었네. q0가 0인 거. 그럼 q0가 0이니까 qx는 뭐 x를 인수로 갖는다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포인트가 그거지. 왜 2차식인 걸 알려줬냐를 생각을 해보면 차수를 역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2차식이지? 그럼 3차식이네? 좌변 3차식이지? 우변도 3차식이어야 돼. 그럼 Q는 자동으로 몇 차가 되는 거야? 그렇지. 1차가 되는 거죠. 1차. 자, 1차이면서 Q0가 0이어야 돼? 그럼 얘는 무조건 요런 꼴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Q0가 0이어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0이어야 되고 1차니까 AX로 쓸 수 있고 그러니 1차니까 이렇게 쓸 건데 0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B가 빵이겠죠. Q를 AX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뭐 문제는 이제 끝났죠. 여기다 이제 뭐 다시 써보면 이렇게 2 대입해보면 2P 이렇게 되지? 더하기 4가 빵이고 조건이 이제 좀 많아졌지? -2 대입하면 이거 빵이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P2가 -2죠. 그다음에 P-2가 역시 -2일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걸 써먹을 수 있겠지? 그죠? P가 -2고 P-2도 -2니까 그래서 뭐 요거 Q 결정되고 뭐 Q가 결정되니까 P도 결정되고 그 P 값 결정하면 되겠지. 자, 요 문제도 이제 중요한 문제지. 다항식이래, 다항식. 차수가 지금 나와 있니? fx의 차수. 항상 차수랑 최고차 한계수가 있는지를 봐야 돼. 다항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없죠, 지금. 그러면 차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 f가 몇 차일까, 이게? f 그럼 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봐. f가 n차야, n차. fx가. 그러면 f의 x 플러스 1은 몇 차리? 얘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거든? fx가 n차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써졌다는 얘기야. n차 뭐 뒤에는 나는 상관없고 관심 없고 그럼 fx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하는 거니?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거야. 여전히 x의 n차가 될 수밖에 없지. x 플러스 1 대입해도. 그지? 그래서 차수가 안 변해.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이거야. fx가 n차일 때 f에다가 어떤 1차식을 집어넣어도 얘는 그대로 n차랄 거야. 그대로. 알겠니? 자, 그럼 얘 어떻게 돼? n차랑 n차 곱해서 똑같은 차수 곱해서 4차 돼야 돼. 그럼 f는 몇 차야? 2차죠, 2차. 그지? f가 2차로 결정될 것이.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뭐까지 알 수 있냐? 최고차항 계수까지도 알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변하니? 안 변하죠? 안 변하지?
그러면 얘의 최고 차함계수 A라고 놓고 얘의 최고 차함계수 A라고 놨을 때 두 개 곱한 게 최고 차함계수일 거 아니야. 좌변에. 그럼 A제곱이 1이랑 같아야 되네? A 값이 뿔마 1이란 걸 얻을 수 있어요. A 값이. 최고 차함계수가. 일단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두 번째 키포인트가 있어. 자, 이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표현되는 식 있잖아. 이렇게 F랑 뭐 G랑 곱해졌는데 우변에 어떤 식이 됐대. 그럼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이 우변의 식이 인수분해가 F 곱하기 G로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어? 인수분해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x에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가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느냐를 묻는 거란 얘기야. 이해돼?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해라. 그럼 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니? 인수분해 마인드맵을 복습을 해볼게. 첫 번째, 공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치환으로 해요. 치환은 단순 치환이 있어. 단순 치환은 그냥 그대로 겹치는 거 치환하는 거고. 두 번째, 짝꿍형이 있다. 짝꿍형은 뭐였어요? 괄호 4개짜리. 기억나? 괄호 4개짜리 이렇게 짝 쓰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나랑 주간지 풀면서 한 분리형이 있어. 분리형. 분리형이라는 뭐냐? 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식을 써보면 대부분 단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게 분리형이고, 그럼 걔 풀이는 어떻게 하냐? 정답이 일단 마이너스가 정답. 그리고 제곱수가 정답.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게 분리형이고. 세 번째, 내림차순이야. 내림차순은 문자가 여러 개일 때 푸는 거고, 얘는 이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한다. 하시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4번은 이제 대부분의 3, 4차 다항식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이 대칭형이란 건데, 대칭형은 교과 외기 때문에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다. 어쨌든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때? 딱 보니까 x제곱이 라지 x로 치환하기 좋잖아요. 치환을 해봐. 했더니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안 되죠. 3x 더하기 4니까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니까 분리형으로 딱 풀 수 있는 거야. 인수분해 안 돼. 그래서 마인드맵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리형은 어떻게 푸냐? 일단 플러스의 제곱인지 마이너스의 제곱인지, x의 제곱, 2의 제곱이잖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선택지를 놓고 플러스라고 치면 4x가 나오죠. 거기서 3x 되려면 x 하나 빼야 되지.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4x네. 거기서 3x 되려면 x 몇 개를 더야 돼? 7개 더해야 되는 거네. 7개. 마이너스 4x에서 7개 더해야 되죠. 둘 중에 뭐가 답이라고? 마이너스가 답이라고. 심지어 제곱수가 답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x를 빼는 거죠. 다시 치환한 걸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돼? 이거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꼴이 돼서 합차가 된다는 거야. a 더하기 b, a 빼기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인수분해는 끝냈어? 근데 그 중에 이 둘 중에 하나가 f고 하나가 fx 플러스 1이 되어야 돼요. 이걸 골라줘야 돼.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인수분해 때려놓고 둘 중에 뭐가 f고 뭐가 fx 플러스인지 내가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떻게 고르냐?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fx를 얘라고 가정을 해봐. 그래 놓고 fx 플러스 1을 직접 구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전개를 해봤더니 x제곱 3x 플러스 4가 나오네? 근데 fx 플러스 1이 여기 안 나오죠? 이거 모순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케이스를 봐봐. f를 이번에는 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러면 fx 플러스 1 구해볼게요. 그대로 집어넣은 거고 x제곱에 플러스 x에 1 빼기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딱 맞죠? 그래서 이 경우가 정답이다. fx 결정됐죠? 그랬을 때 f1의 절대값, f1은 뭐 2니까 2의 절대값 2 구하면 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조금 질문 받고 좀 쉬는 시간 갖다 할게. 자, 325페이지 질문이 325 없으면 327쪽 4번 13-4 귀류법을 이용해 달래. 여러분 귀류법이 뭔지는 지금 정확히 정의 외우고 있죠?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임을 끌어내는 게 귀류법이야. 그럼 얘 결론을 일단 부정한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 A는 0 and B는 0의 부정이니까 결론은 뭐라고 하면 돼?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하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또는은 몇 가지 케이스라고 했죠? 총 3가지 케이스. 이렇게 3가지. 첫 번째 요거 and 요거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해보는 거야. 지금 제가 쓴 콤마는 and를 뜻해요. and 이렇고 이렇거나 이렇고 이렇거나 그러니까 얘만 0이거나 얘만 0이거나 둘 다 0이 아니거나. 이 지금 요 또는의 3가지 케이스인 거 이해되죠? 자, 요때는 어때? 일단 A가 0이 아니니까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 될 수 없죠. 저 A가 0이 아니니까. 그지? 모순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순이겠지? 이때 어때? 둘 다 살았으니까 당연히 모순이겠죠. 0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3가지 케이스 전부 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순은 왜 생겼어? 결론을 부정해서 생긴 거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 329쪽. 괜찮으면 331쪽. 질문 없네? 15-4 보내볼게. 15-4. 자, 일단 양수 AB 그러면 산술기하 느낌 잡고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을 보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통분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뭐야? 저 3a 더하기 4b는 12를 써먹을 수 있겠지. 그 이식을 바꿀 수 있겠죠. ab분의 10이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거의 최소 구하라는 거는 지금 얘는 고정이잖아. 12가. 그럼 얘의 최소는 ab가 최대일 때 생기는 거 이해돼? 그치? 분모가 가장 클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건 ab의 최대값이에요. 합이 주어지고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산술기하를 써보면 2루트 AB 그럼 어떻게 되니? 4루트 3의 루트 AB죠? 이렇게 12가 2루트 3인 거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물어볼 수 있다. 따라서 루트 AB는 4루트 3분의 1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A, B는 제곱을 해보면 3보다는 크거나 같게. 그래서 얘는 4보다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333쪽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질문 없니? 좋아. 자, 335쪽 그러면. 여기도 다 괜찮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17-3은 풀었니? 17-3, 17-4 이렇게 두 개 해볼게. 양수 xy에 대해서 2루트 x, 5루트 y의 최대값 구하래.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2루트 x 더하기 5루트 y에 우리 보통 합은 최소를 구해 최대를 구해? 산술기하에서 합은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상이니까 최소죠 최소. 약간 어울리는 느낌이. 곱은 최대고 합인데 최대 구하는 거잖아. 약간 단순 산술기하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 해야죠. 그지? 그 실제로 산술기하 써봐. 얘를 a, b로 보고 산술기하 쓰면 이상한 게 느껴지죠. a, b 해버리면 이중분호가 돼. 루트에 루트 xy. 그치?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코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코시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어? 괄호 3개 그려놓고 연습하는 거야. 처음에 할 땐. 이렇게. 자, 그리고 x 더하기 y를 줬거든요. 우리가 이게 포인트야. 여기에 어쨌든 제곱이 있어야 돼. 여기는 그냥이 있어야 되고. 얘를 제곱한 게 x죠. 그치? 루트 y를 제곱한 게 y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루트 x, 루트 y는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계. 그러면 나는 여기 2루트 x, 5루트 y 생성되면 좋은 거니까 이제 여기는 누구야? 2제곱, 5제곱 이겠다 이렇게 세트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29에다가 요 값은 그냥 29죠? 어머 29제곱이야? 내가 구하는 거 따라서 내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9부터 29까지 씌워지겠지. 이게 여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구하는 거 그냥 나 x라고 해볼게. x제곱이 29제곱 이하인 거니까 얘는 조여지면 마이너스 29부터 2까지 조여진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최대값이 29가 되겠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가 어딨니? 결국엔 최대 최소인데 실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컷이겠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든가 코시로 구하든가. 역시 코시를 내가 써봐야겠다 결심을 먹은 순간 괄호 3개를 그리고 4x 플러스 y 쟤는 1차짜리네? 그럼 여기다 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그러고 지금 준 게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래. 그러면 여기에 x제곱 y제곱 받고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곱하기 4가 있어야 되는 거지? 4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4x 된다. 하니까 17 될 거고요. 얘는 a겠네. 17a가 4x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따라서 4x 플러스 y라는 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의 17a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네. 이제 그럼 최대와 최소의 차가 34래. 여기서 이거 빼봐. 2루트 17a가 34니까 루트 17a가 17. 17a가 17제곱이니까 a는 17이다. 이렇게 구하실게. 예.
어떻게 코시를 쓰는지 이거 한번 봐봤죠. 음. 337까지만 질문 받고 조금 쉬었다가 남은 거 좀 하고 함수 나갈게요. 337 쪽 질문 있니? 4번. 18-1번은 풀었어요? 내가 그래서 18-1 한번 해볼게. 이게 지금 옆에 있는 대표 예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결국엔 여기 파트에서 가로 x, 세로 y 놓는 거는 고정으로 하는 행위고 직사각형이 나온다면 근데 길이가 총 36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선 다 합친 게 36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를 x, 여기를 y라 놔봐. 이거 요 길이들 합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결국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있잖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그냥 x자리가 4개인 거야. 4개.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리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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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3y지 3y. 한 개 36이다. 그럼 뭐 훌루루루루 풀면 돼요. 전체 넓이 최대값 구하래. 즉 xy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구해라.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산술기하는 좀 재밌지? 그나마. 괜찮니? 응.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응. 그러면 2 루트 3, 4 루트 3, 뭐 루트 xy. 그래서 뭐 아까처럼 나누고 제곱하면 xy 값 나오겠죠. 범위가. 자, 요거 요렇고 요 18-4번. AG 길이가 루트 20이래. 이미 지금 얘는 친절하게 문자를 놔주셨네. AG. AG는 우리 공식을 좀 외우고 있어야 되죠. AG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AG의 제곱. 얘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4. 요거 제곱 더한 게 요거 제곱이죠. 대각선, 지금 현재 대각선 길이. 근데 AG 길이가 20이니까 이게 22가 되겠네. 저는 루트 20이니까. 오. 그럼 하나 얻었네요. 여기 18이네. 그때 뭐 구하라는 거야?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최대. 그럼 구하는 거는 일단 보니까 각 모서리를 하나씩 더한 거에 몇 배 한 거겠어요? 모든 모서리니까 4개씩이지, 4개씩. 그지? 건널비 구할 때는 2개씩, 모서리 할 때는 4개씩.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요거의 최대를 구하래. 자, 이제 느낌 좀 알겠니? 합인데 최소를 묻잖아, 보통 산술기하는. 얘는 최대를 물었으니까 산술기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코시로 가는 거야, 코시로. 자, 코시로 해볼게. 이렇게. 여기 어쨌든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얘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a 더하기 b의 최대만 알면 되는 거잖아. a 더하기 b를 여기다 넣어. 이렇게 넣겠네. 그거 뭐야? 여기 18? a 더하기 b의 최고. 따라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3루트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루트 2부터 3루트 2까지. 그 얘는 어디 4의 3루트 2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남은 질문 이어서 할게요. 숙제는 해오신 거야? 민준대화 받고 해온 거. 했어요? 질문 없어? 38, 39? 다 괜찮아? 40쪽. 40쪽. 12번은 내가 할 거고, 나머지. 질문 있니? 12번 해볼게, 12번. 자, 여기가 XY축과 만나는 점, 즉, XY 절편이지? 그 각각 AB를 한대. 그 양수 M이죠? 저런 거 하나하나에 좀 눈여겨봐야겠지? 그랬더니,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약간 넓이를 산술기하로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냥 바람직하게
잘 구해봐. 뭐 그림까지 그리면 더 좋고.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쵸? 여기가 B고 여기가 A겠죠? 좌표를 구해보자. 요건 일단 0,3m 플러스 4지. x절편은 어떻게 돼? y에 0 넣으면 mx 3m 더하기 4니까 여기 m분의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묶어버리자 이렇게 분마 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x절편. 자, 그럼 이제 OAB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표현만 하면 되죠. 넓이는 2분의 1에 이제 높이 먼저 써볼게. 밑변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되지? 밑변이 요거의 절대값이죠. 절대값. 근데 m값이 지금 양수이니까 양수죠. 그럼 요거의 절대값 취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요거의 최소 구해라. 자, 보니까 n분의 이렇게 한번 해볼게.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얘를 3 더하기 n분의 4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제 분배를 해볼게요. 9m 그 다음에 약분 12 그 다음 12 이러니까 약간 예쁘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그지?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네. 해서 요 놈은 이제 뭐보단 크거나 같은 거야. 2분의 1에 24는 깔아놓고 더하기 2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넓이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네. 얼마니? 24에다가 2에다가 9, 16이니까 12겠네요. 12 나오면 24네요. 이렇게 괜찮지? 그림만 이제 잘 그리면 돼. 그림만 구하라는 거 잘 해주시고, 자 341쪽 여기 질문 있니? 341 16번 P는 Q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충분히니까 Q는 R이랑 같은 거고. 그럼 이게 일단 핵심이겠네. Q랑 R이랑 같은 거니까 뭐 이런 거 해봤죠. 케이스를 나눠야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으려면 A제곱 플러스 1이 4인 경우를 먼저 해봐. 그러면 이때는 A가 뿔마 루트 3이네. 근데 어떤 경우에도 A가 뿔마 루트 3이라고 해도 여기 넣어보면 일단 5를 포함할 수가 없죠. Q가. 그치? 그리고 모순이지 모순. 이 경우 안 된다.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적으로 나는 얘가 A 플러스 2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A 플러스 2가 4다. 즉 A가 2인 상황인 거지. A가 2니까 실제로 Q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 5에다가 4 이렇게 되네. 그래서 P 포함하고 있는 거 맞고 B 값은 이제 바로 5가 돼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좋아요. 자, 17번 풀었니? 17번? 17번은 괜찮아? 해볼게. 17번 루트 5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 얘들 이거 산술기 할까? 코시 주바르츠일까? 코시죠, 코시. 오, 너무 잘하는데? 왜 그래? 양수긴 하지만 최대를 모르니까 코시겠다.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제곱 놓고 요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하고 각각의 제곱한 거 5x 플러스 2y 이렇게 넣고 1제곱 1제곱 넣어놓으면 짬뽕에서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지. 자세하게 쓰면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뭐 요거 25 곱하기 2니까 50이네. 그러면 얘 제곱이 50 이하니까 5 루트 2 이하겠죠. 그지? 천천히 다시 2 곱하기 요게 25죠. 이렇게 됐고 이게 내가 지금 구하는 x 값이고 x 제곱이 지금 50 이하니까 x는 마이너스 5 루트 2부터 5 루트 2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이제 최대가 5 루트 2가 되겠죠? 아 물론 근데 이거를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을까? 요거? 방금 푼 문제?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 볼게. 지금 이제 코식을 썼죠? 그냥 나 일단 요거 해 보는 거야. 양수고 요거 봤으니까 얘가 2 루트 AB다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만 해 볼게. 요게 25 니까 음 일단 XY의 범위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2 분의 25 루트 10XY 여기까지만 일단 냅둬 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러고서 루트 5X 더하기 루트 2Y라는 애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야. 어디서. 그럼 얘가 주어져 있고 5X 더하기 2Y가 주어져 있으니까 약간 요거 곱셈 공식 변형을 해 볼까? 라는 거죠. 해 보면 5X 플러스 2Y에다가 2 루트 10XY 이렇게 튀어나오겠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하고 요게 지금 5X 더하기 2Y가 25 고요. 2 루트 10XY인데 지금 루트 10XY의 범위를 알고 있죠? 루트 10XY의 범위를. 자, 그래서 얘를 씌울 수 있겠지. 요렇게. 얘는 결국엔 25에다가 2 루트 10XY의 범위가 25 이하니까 요게 25 이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얘의 제곱이 50 이하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네요. 자, 18번은 내가 해볼 사람만 하고 이제 풀지 말라고 했지? 내가 푼다고. 자, 한 변 길이가 8짜리 정삼각형이야. 그러고서 이제 나랑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A, B, B, C, C 사이의 거리를 이제 각각 A, B, E, B라고 이제 놔줬는데, 묻는 거는 그렇다 치고, 뭐 묻는 거는 최소값 뭐 구한다 치고, 요 그림을 잘 봐봐. 이게 직각, 직각, 직각에 찍혀 있어. 그 정삼각형 한 변 길이를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각이 찍혀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 변에 수직이 찍혀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을 봐보면 각각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 2분의 1 곱하기 8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2b로 표현되는 거 되겠니? 2분의 1 8a, 2분의 1 8b, 2분의 1 8 2b를 다 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치? 이거 어디서 봤어? 이런 거. 내심할 때 봤지 이런 거. 내심할 때. 내심 공식이 어떻게 돼? R이고 A, B, C라고 할 때 넓이 공식이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단 말이야. 왜 그래?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을 더해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습이 돼 있으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A일 때 높이랑 넓이를 알아야 돼. 높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60도랑 관련 있는 숫자가 얼마니? 루트 3이죠. 루트 3. 루트 3a. 길이니까 a. 넓이니까 제곱. 4분의 루트 3a죠. 반드시 암기해야 돼. 따라서 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64랑 같다. 여기서 식하나를 얻겠죠. 뭐 여기 지금 4니까 4 약분 치면
그리고 16 될 거고 16에 약분 치면 4 남겠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a 더하기 3b라는 좌변이 4루트 3이다 까지 얻어냈어요. 그때 묻는 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네? 약간 느낌이 지금 뭐니? a제곱 b제곱인데 a 더하기 3b 값을 준 거죠. 그래서 산술계를 한번 써볼게요. 아니 코시 슈바르츠. 코시를 짜기 딱 좋은 형태니까 이렇게 해놓고 a 더하기 3b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넣고 그 다음에 여기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세팅이 완료가 됐지. 이렇게 그래서 10 곱하기 이게 구하는 거 그죠? 구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48 되겠네. 네. 따라서 최소값은 10분의 48이 되겠다. 5분의 24죠. 5분의 24.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19번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의 개수가 3이 되도록 이래.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인 어려운 문제는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들의 결합이거든. 여러 문제들이 합쳐지는 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올 일이야. 근데 그 기본 개념에서 막히면 안 되겠죠. 일단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이죠, 발레. 발레를 어디서 찾느냐 라는 거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P면 Q이다의 발레를 찾아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P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not Q인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발레라는 건 P면 Q인 거의 발레는 P이지만 Q는 아닌 not Q인 걸 찾으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뭘 찾으면 되냐? 지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이면서 not Q인 걸 찾으면 된다. 즉 뭐야? P차 Q죠. P차 Q.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 P에서 Q 뺀 나머지 부분 있지? 요 부분이 P이면 Q이다의 발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게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보자마자. 여기가 3개가 되도록 하는 12하의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을 찾아라. 일단 수직선을 그릴 것 같아. 마이너스 3부터 A까지 일단 그려놓고 색칠이죠. 하고선 마이너스 B부터 E까지네. 마이너스 B부터 E까지. 근데 지금은 P교 Q 여집합을 보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을 볼게. Q 여집합. 즉 not Q. not Q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B부터 E까지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 상황이 오지. 오케이. Q 여집합을 여기다 그릴 건데 걔랑 요 P랑 교집합이 딱 3개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부분이 요거야. B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느끼는 경우 이유는 B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쉬워지는 거야? B를 정해주면 돼. 케이스 분류를 해야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다고 쳐봐. 마이너스 B가 이쪽에다 쳐봐. 이쪽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옮겨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는 교점이 없고 여기에 이제 교집합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교집합이 생겨야 되네. 여기서 3개 생겨야 되는 거지. 3, 4, 5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지금 A가 자연수잖니? 그럼 5까지만 들어있으려면 이 경우는 A가 5일 때네. 5일 때. 이해돼요? 6이 되면 6도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럼 그때 이제 마이너스 B의 조건을 한번 봐볼게. 마이너스 B라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같아도 되죠. 어쨌든 마이너스 하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렇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B가 10까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B라는 건 마이너스 10보단 크거나 같게. 여기서 얻어낸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3부터 10까지죠.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여기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
자, 들어왔다 쳐. b가 이제 마이너스 3까지는 했고 마이너스 2라고 해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이 이제 들어가 버렸네. 마이너스 3 들어가고 3개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3, 3, 4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a는 그때 4겠네요. a가 4고 마이너스 b의 값은 그때는 이제 정확히 마이너스 2여야 될 거지. 세 번째, 마이너스 b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일 때 따져보면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들어가는 게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고 3까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a가 3이겠네. 네. 더 이상은 없어요. 왜?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값은 마이너스 1이 이제 가장 하한선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이 경우에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최대값은 10과 5 됐을 때 15겠네요. 15. 최소값은 요때겠네. 3 더하기 1, 4개.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 케이스 분류만 그냥 용기 있게 하면 꽤 할만한 문제였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차 함수랑 직선이 있어. 그래서 fx OA에서 만나고 fx의 꼭지점을 b라고 하는데 b. 그럼 b좌표 일단 구할 수 있겠죠. 표준형 만들어서 내가 머릿속에 설계를 하면서 있는 거야. 여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OA 좌표도 구할 수 있죠. O는 원점이고 A는 어떻게 구해? 갖다가 놓고 넘겨서 풀면 되겠네. 그러면 A 좌표, B 좌표 일단 구한 거야. 머릿속에서. 그거에 중점을 C란데 C. 어딘가 중점이 있겠죠. 거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를 한대. 이 CH의 최소값 구하라. 문제 세팅이 이제 끝난 거야. C 좌표만 잘 표현하면 괜찮다. 자, 해볼게요. 일단은 A 좌표 먼저 구해볼게. 두 개 갖다가 놔야겠지? 그러면 넘겨요. 는 빵이야. 따라서 x값은 0이거나 2a 더하기 a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겠네. x로 이제 묶여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a의 좌표가 결정된 거야. 2a 더하기 a분의 1, 대입하면 2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게. y 좌표가. gx에다 지금 저 x좌표를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좌표 구해야겠죠. b좌표는 꼭지점 좌표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ax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x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 됐고 빼기 a제곱 되겠네. 여기 그러면 a 마이너스 a제곱이지. a 마이너스 a제곱. 자, 중점을 구하래. 요거 두 개 중점 어딘가 있겠네요. 그 점을 c라고 하고 중점은 두 개 더한 거의 절반. 그러면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왜? 두 개 더한 게 일단 x좌표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 2씩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y좌표는 뭐 굳이 안 구해도 되고 왜 안 구해도 되냐면 C에서 지금 수선해발 내린 게 H야. 그 CH 길이의 최소거든요 지금. 네, 이제 그런 설명 한 적 있었는데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가로 길이는 x좌표 차다. 세로 길이는 y좌표 차가 되겠죠. 이걸 넓이 설명할 때 내가 한번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CH니까 그냥 가로 길이 x좌표 차니까 x좌표만 놓으면 되겠다. 사실은 y좌표 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문제 설계를 잘했다면. 이런 데서 시간이 좀 줄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 h의 x좌표는 그냥 0이고 c의 x좌표는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이니까 그냥 요거의 최소 구해라. 이게 문제가 끝났네요. 산술기하 쓰면 끝나는 거지. 2 루트
2분의 3a 곱하기 2a분의 1 해서 약분해서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 루트 3 이상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우리 함수. 이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야. 일단은 요 함수 단원도 여러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야,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 D가 B제곱 마이너스 4C인데 왜 D를 B제곱 마이너스 4C로 둘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고 한다면 공부의 방향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응? 왜 그런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왜 D가 B제곱 마이너스 4C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C죠.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면 근이 뿔마 2개 나오는 거고 0이면 근이 하나 나오는 거고 음수면 허근 2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판별해 준다 해서 판별식. 그러니까 단적인 예고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이제 1등급이냐 아니냐 갈라진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 함수. 정의를 정확히 봐야 돼. 정의. 함수는 일단 정의는 x값 하나에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야. y값 하나가 대응될 때 그때 함수라고 해. 알겠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돼야 돼요. 자, 그리고 언제 함수라고 부르느냐. 물론 이게 함수의 정의라서 이때 함수가 되는 건 맞지만 함수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일단 다 써라. 그리고 한 개씩만 써라. 그리고 다 맞춰라.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함수가 돼. 알겠지? 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미 함수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지? 함수라는 거를 이 수학 교육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모형이 한 20개 정도가 돼. 함수라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개념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뭐 뜻은 알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믹서기 모르나? 믹서기? 너무 옛날이야? 그러면 뭐 블렌더? 음, 블렌더. 블렌더는 알죠? 블렌더. 가는 거. 예전에 믹서기라 했는데 블렌더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믹서기라고 할게. F가 있어요. F라는 믹서기가 있어. 여기다가 사과를 집어넣어. 그러면 사과즙이 나오는 거지? 사과즙이? 배를 집어넣어. 배즙 나오죠. 그지? 포도 집어넣어? 포도즙 나와.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게 그냥 함수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집어넣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집어넣는 애를 우리가 어쨌든 집어넣는 건 계속 바꿀 수 있죠, 과일을.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 중에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야. 계속 내 맘대로. 그래서 독립성을 띈다 해서 독립변수라고 해요. 또는 독립변인이라고 해요. 그 얘는 어떠니? 사과즙은 자율성이 없어. 사과를 넣으면 무조건 사과즙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포도즙은 포도즙이 나오려면 포도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얘가 나오는 애죠. 그래서 얘는 변수긴 한데 변하는 애긴 한데 얘한테 묶여있다 해가지고 노비 종자에 묶일 속자, 속수묵체할 때 속자예요.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그래. 종속변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건 과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그 가설검증 그 4단계 아니?
실험 결과?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그럼 아직 안 됐나? 어. 기면증 실험 안 해봤어요? 닭이 기면증이 뭔지 알아? 기면증이 밥 먹으면 좋은 거거든? 병이야, 병. 그 식곤증이랑 달라. 근데 닭이 기면증이 있는데 현미밥을 먹이면 닭이 그냥 먹자마자 돌아버려. 이거 병인 거야. 유전병. 어. 근데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현미밥 먹이는 애들이랑 이제 뭐 그냥 쌀 먹이는 애들이랑 이렇게 나누겠죠. 실제로 얘네가 졸았다는 거지. 현미랑 이 쌀 종류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야. 그에 따라 조는지 안 조는지에 대한 결과를 종속변수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국어에서도 쓰여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면 좋아요. F라는 거는 독립변수를 계속 바꿔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얘가 변한다. 그리고 걔네는 하나씩 대응이 된다. 그게 함수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쏘는 X들 있죠. 이 독립변수들. 여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할까요? 정의역. 역은 영역할 때 역자예요. 정의는 말 그대로 데피니션이 되는, 정의가 되는 곳이고.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그냥 정의역이라고 그래. 그리고 Y값의 범위 전체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그래. 공역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정의역 X에 1, 2, 3, 4가 있다고 쳐봐. 여기도 1, 2, 3, 4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을 이제 쏘는 거야. 그럼 1을 썼어. F라는 믹서기에 1을 집어넣었더니 1에 꽂혔대. 자, 근데 1에만 꽂히는 게 아니고 3도 쏴버린 거야. 이러면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되면 되니까. 또는 다 쏘고 한 개씩만 쏴야 되는데 두 개 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함수인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는 3으로 쏘고 3은 2로 쏘고 4는 3으로 쐈어요. 자, 얘는 함수일까? 다 쐈죠, 지금? 화살을 다 쐈어. 그리고 한 개씩만 쏜 거 맞죠? 화살이 하나씩만 나갔지. 다 맞췄지. 다 어딘가 맞췄죠. 요거 함수인 거야. 되겠니? 이렇게 공역에 있는 게 두 개 맞는 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세 가지의 역을 배우거든요. 치역이란 걸 배워. 사실 공역보다는 치역이 더 중요해. 이 치자는 뭐냐면 값 치자를 뜻해. 값. 밸류 있죠, 밸류.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애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역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만 되는 거죠. 1, 2, 3. 공역을. 그냥 Y값 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1, 2, 3, 4가 되겠고. 이해되시죠?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역이 클까 공역이 클까? 당연히 공역이 크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 괜찮니? 그래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본 거야. 여기 지금 정의해 있는 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짓는 것을 대응이라 하고 원소 X에 스몰 y가 대응하면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래서 함수라는 건 이제 어떻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기호로는 이렇게 약속한다. X에서 Y로 쏜다는 얘기야. 저 그림처럼. 이해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요 대응을 한번 봐보자. 첫 번째 거. 다 써야 되는데 못 쐈죠? 다 쏘지 않아서 함수가 아닌 거야. 2번은 뭐야? 한 개씩만 써야 되는데 두 개 쏴버렸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3번은 어떠니? 한 개 다 쐈네? 한 개씩만 쐈고 다 맞췄죠. 이것도 함수인 거지.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함수가 아니고 세 번째는 함수다. 이것도 방금 설명한 거죠. 정역과 공역, 치역이 있다. 이 X를 정역, Y 전체를 공역. 그 안에서 화살 맞는 애들을 갑, 치자 써가지고 치역이라 한다. 여기 이제 밑줄 쳐 있는 게 치역은 공역의 당연히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그젬플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예제인데 자연수전체 집합을 n이라 했대요. 그 f n에서 n으로, 그러니까 정의역도 자연수, 공역도 자연수 전체인 상황에서 fx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그럼 어때?
치역은 어때요? 치역은. 공역은 자연수 전체지만 치역은 1, 2, 3, 4 넣어보면 2, 4, 6, 8, 10 이런 애들만 값이 꽂히죠. 그 치역은 짝수지, 짝수. 그래서 공역보다는 좀 작게 맞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있지. 요거는 이 1번, 2번 두 개 다 암기를 해야 돼. 정확히 암기를 해야 돼.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또 이거를 두 개를 제대로 암기를 안 해서 맨날 틀리는 애들이 많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 x제곱이랑 루트 x, 루트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긴 이렇게 해보자. 절대값 x. 얘네 두 개는 같은 함수일까? 요걸 f라고 해보고 요걸 g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생긴 게 똑같아야 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왔어. 여태까지. 그지? 그 생긴 게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함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함수 같다의 정의는 일단 첫 번째,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여긴 지금 정역과 공역이 안 써있죠? 그러니까 일단 테스트를 못 하는 건데 정역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1이라고 해볼게. 얘도 정역이 x야, x. 그럼 정역은 일단 같죠? 자, 공역도 그냥 0, 1이라고 해볼게. 정역과 공역이 일단 같은 게 기본 세팅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두 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를 만든다고 치면 0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같다고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겠니? 그쵸? 그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F0이랑 G0이랑 같다. F1이랑 G1이랑 같다. 이거 두 가지를 만족하면 이제 그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야. 생긴 게 달라도. 그 실제로 어때? 0, 0으로 같죠? 1, 1로 같이. 그래서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니?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 두 함수는 다르잖아요. 아니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긴 애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잖아. 다른 애죠? 그지? 근데 왜 경우에 따라서 같아질 수 있냐라는 얘기야. 그거는 우리가 이거 두 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 실수 전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x제곱의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쏴버리니까 여기 다 그려지는 거죠. 얘도 다 쏘니까 다 그려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의역을 이렇다고 해봐. 좀 숫자를 세팅을 바꿔볼게. 이렇게. 두 개는 일단 당연히 다른 함수겠지? 실수 전체는. 그렇지만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야. 1하고 2로.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 같죠? 2에서의 함수값 같지. 얘는 같은 함수인 거야. 그죠? 그런 부분에서 5개념이 이제 왜 생길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는 이그젬플 있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는데, 자, 함수의 그래프인 거 찾아라. 첫 번째 이제 실전 개념이 되겠어. 함수 그래프 OX는 세로자를 대보면 돼, 세로자. 이렇게 세로로 생긴 자를 대봐서 한 점이랑 만나면 함수야. 그게 그냥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아까 봤던 게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하는 거죠. 이걸 댔어. 자, 이걸 대봤더니 두 점 만나죠.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갖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세로자를 대본다. 괜찮니? 두 점 만나면 안 돼. 얘는 어때? 세로자 대봤더니 세 점 만나죠? 함수가 아닌 거야. 얘는 어때? 어디다 대봐도 한 점 만나죠. 얘는 함수인 거지. 괜찮죠? 얘는 어때? 얘는? 함수니? 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당연히 함수죠?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잖아, 함수. 대봐도
다 하나씩만 나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 함수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2점만 맞지, 2점. 얘는 함수가 아니다. 괜찮니? 그래서 세로자 대보기가 함수 테스트 방법이다. 적고 적어 놓으시고 함수 그래프 OX. 자, 이제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될 건데,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대표 예제 1번 보세요. 1대1 함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나중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라. 기억번 y는 3. 이게 함수일까? x에서 y로의 함수니? y는 3? y는 3이란 건 x에다 지금 쏠 곳이 없죠? 그냥 x에다 뭘 쏴도 y가 3 꽂힌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y 이 3이라는 값이 공역 안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지. 모든 게 다 3으로 꽂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나중에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을 쏴도 3, 2를 쏴도 3, 3을 쏴도 3, 마이너스 1을 쏴도 3. 쭉 이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우리가 이미 이런 함수 다뤄봤지? y는 k 꼴. 얘가 함수다. 자,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괜찮아. 0 집어넣어서 2 나오죠. 1 집어넣어서 3 나오지? 얘도 x에서 y로 가는 함수 맞겠지? 얘는 어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이 있어야 되는데 공역에 0이 없네? 그러니까 디귿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안 되는 거야. 1번은 얘도 0 때문에 안 되죠. 0 때문에. 0 집어넣어서 0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자, 1-3번. xy가 주어져 있어. 얘가 함수래, 함수. 그럼 뭐야? 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지금 0 나왔네? 그럼 무슨 얘기니? 2 집어넣었을 때 요게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잖아.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괜찮니? 그래서 a 값이 4가 되겠죠. 2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니? 뭐가 안 됐어? 다시 마이너스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되려면 얘네 화살 쏴서 맞춘 게 공역 안에 있어야 되죠. 화살 맞추는 게. 마이너스 2를 쐈더니 0에 꽂혔죠? 그럼 2를 쏜 것도 여기에 꽂혀야 되겠다. 2를 쐈더니 4네 4. 16이구나. 그래서 그랬니? 16. 16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16이지. 자, 대표 예제 2번. 정역이 주어져 있네? 이제부터는 이런 함수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해. 너무 잘 나와. 이렇게 분할돼 있죠. 구간별로 분할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치역을 구하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 요 f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죠? 그럼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네.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해. 걔도 음수에다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3 되겠네? 아니 마이너스 1. 0은 어디다 대입해요? 0은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 여기다 대입하니까 1. 2 대입하면 3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 구간에 맞게 대입을 잘 하시면 돼. 요거는 0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라고 하는 거니까 0일 때 4 나오는 거고,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대입하면 4 빼기 4 0 되겠네. 다음 마이너스 1 역시 여기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다음에 1도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2도 대입하면 빵이네. 치역이 이렇게 되겠네. 예치하고는 중복된 거 빼고 이렇게 4개짜리 되겠고. 그렇지.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그러니까 2-1번 같이 이렇게 홀 쓸 때는 위에다 대입하고 짝 쓸 때는 밑에다 대입해라. 이런 거라는 거야. 자, 2-2도 해볼게요. 이 표현이 좀 여러분 나중에 기출 문제 풀어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fx를 x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정의를 한대. 그럼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일단 정역이 0부터 5까지죠. 0, 1, 2, 3, 4, 5 정수니까. 자, 그럼 f0은 어떻게 되니? f0은
0의 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그러니까 0인 거죠. F1은 어떻게 돼? 1의 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인 거고. F2는 2의 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빵인 거. 이런 식으로. 괜찮니? 3은 9를 나눈 거니까 1이고 4는 16이죠? 빵이고 5는 25를 4로 나눈 거니까 1 되겠네. 치역이 0과 1이네요. 0과 1. 좋아요. 그 다음 3-2번 볼게. 두함수 FG에 대해서 F랑 G랑 같은 것만을 고르래. 기억건. 여기 일단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정의역이 1, 2, 3이죠. 1일 때 3이 안 나오지? 이거는 이게 틀렸죠.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1일 때 얘는 1 넣으면 1이고 얘 1 넣으면 3이잖아. 기억번 틀렸고. 니은 어때? 1 넣으면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네. 얘도 1 넣어도 2 나오죠. 오케이. 하나 됐어.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1 나오네. 얘도 1 나오지. 3 집어넣으면 2네. 3 집어넣어 얘도 2죠. 니은 되는 거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디귿번. 자,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디귿번 같은 거에 속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이 돼서 x 마이너스 3으로 같아 보이지. 근데 이건 애초에 다른 함수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으로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언제만 되느냐? x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만 되는 거지. 그지? 왜?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애초에 정의역에서 x 플러스 3이 0인 건 빠져야 돼.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가 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운 좋게 뭐야? 이미 정의역에 마이너스 3이 없네? 그치?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정의역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귿번 운 좋게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놨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부터 이렇게 3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래.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빠질 거 아니겠니? 정의역이? 예? 애초에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 디귿번이 이제 잘 나오는 보기가 될 거고. 함수 그래프 고르는 거 얘기를 했었죠. 세로자 되면 되고요. 자,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좀 얘기를 해볼게. 내 학교 쉬니? 학교 안 가? 응. 공부하기 딱 좋은 말이네. 내일 나올 사람. 왜 너를 피해? 데이트 있어? 내일 나와. 내일 나 일하러 나올 거거든? 나랑 같이 공부하자. 표정 봐. 자, 봅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인데 이거 설명을 해볼게. 1대1이란 거는 이제 말 그 자체에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맞는 느낌이 있죠? 하나씩? 직관적으로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줄게. 이렇게 있어요. 자, 두 가지 함수를 내가 세팅을 해볼 거야. 일단 둘 다 함수니? 둘 다 함수예요. 그죠? 하나씩만 쏘고 다 쐈고 다 맞춰. 얘도 맞죠? 둘 다 함수는 오케이야. 근데 둘 중에 이제 하나만 1대1이거든?
얘가 1대1 함수가 되고 얘는 1대1이 안 돼요. 좀 특징을 알겠어? 뭐가 차이니? y값 하나에 두 개의 x값이 꽂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씩만 딱딱딱딱 맞아야 1대1이 돼. 선생님 그게 그냥 함수 뜻 아니에요? 좀 헷갈리지? 함수의 뜻은 x값 하나에 y값이 대응돼야 되는 거예요.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맞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얘는 지금 뭐야?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1대1. 하나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맞아야 된다. 서로 같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거 지금 우리 명제라는 걸 배웠잖아? 이거 충분조건이라는 명제예요. 명제 기호야? 참이지? 그러면 대우도 성립하겠네? 함수값이 같다면 x1, x2에서 함수값이 같다면 그 x값도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값에는 하나의 x값만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 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를 일단 만족을 해야 돼. 거기다가 뭐가 추가가 되면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자, 설명을 해볼게. 그럼 공역과 치역이 안 같은 경우도 있나요? 자, 이걸 함수를 조금 다르게 짜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함수 맞아. 1대1 함수 맞니? 하나씩만 딱딱딱 당당당당. 1대1 함수지.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거야. 공역은 이따만 한데 치역은 요따만. 같지 않죠.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 알겠죠? 딱 요거 하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야? 집합기호를 두 개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요 P 있죠? P가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를 하나 알고 가면 좋아.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1대1 대응이 까다로워 1대1 함수가 까다로워? 조금 더 까다로운 건 대응이죠. 대응.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까다로운 놈이 안에 있으면 돼. 그게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1대1 대응인 애들은 오케이. 1대1 대응인 애들은 당연히 전부 다 1대1 함수겠죠.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이란 보장은 없지. 공역과 치역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1대1 함수긴 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른 애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운 애가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자, 아까 우리 함수 테스트법 배웠죠? 가로자야, 세로자야? 세로자지, 세로자. 1대1 함수 테스트법. 1대1 테스트법은 세로 가로자예요, 가로자.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좋아요. 자,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래요. 기억법. 1대1 함수니? 그려봐. y는 3 이렇게 그려지죠? 1대1 함수냐? 가로자를 대는 거야. 가로자 딱 대봤더니 x값 열나 맞지. 그지? 하나의 y값 3에 대해서 그걸 써서 맞추는 x값들이 무수히 많은 거야. 그치? y값 하나에 x값 하나만 되면 되는데
웃음이 많이 있죠.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된다. 얘는 어때? 3x-1 이렇게 그리죠. 가로자를 대봐. 다 하나씩만 만나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맞다. 이 y값 하나에 x값 하나씩만 맞잖아. 이렇게. 그죠? 디귿번 어때요? 2차 함수죠. 당연히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가로자에 대해서 x값 2개씩 맞지?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y값, 뭐 예를 들면 하나의 y값 5에 대해서 맞는 x값이 2개가 있는 거죠. 5를 쏘게끔 하는 x값이 2개 있기 때문에 1대1이 아니다. 리을번 어때? 분할함수. 저런 거 어떻게 그리냐면 y는 x제곱을 일단 그려. 그 0보다 작은 부분만 y는 x제곱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일단 전체적으로 그려요.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리고 0 이상인 부분만 얘를 그려줘라. 그죠? fx 그래프는 이렇게 돼. 이제부터는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도 잘 나오고요. 이런 게. 얘는 어떠니? 일단 함수인가? 함수 테스트. 세로자. 함수 오케이. 1대1 테스트. 가로자. 오케이죠. 1대1 함수는 맞아요. 자, 지금 내가 미음번 있지. 1대1 함수 맞죠? 1대1 함수? 1대1 대응도 맞아. 왜?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이잖아. 3x-1이란 건 공역도 실수의 전체의 집합, 꽂히는 y 값들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 다 꽂히지.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어떠니?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당당당당당당 꽂히거든요? 여기가 비어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은 요만큼이 빵꾸가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대응은 아니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요 대표예제 6번만. 오늘 요까지만 할게. 참고로 이 대표예제 6번은 이 문제 그대로 시험에 나와. 이 문제 그대로. 자, 그러면 이 1대1 대응 함수의 또 다른 이제 특징이 뭐냐? 결국엔 이게 가다가 꺾여버려? 그러면 꺾이는 순간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로자랑 두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1대1 대응이란 건 가다가 이제 꺾이더라도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게끔 꺾이거나 이래야만 한다는 얘기지.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얘는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fx가 1차 함수네, 1차 함수? 그리고 증가죠? 그러니까 일단 1대1 대응인 거고 당연히. 근데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근데 치역이 4부터 10까지죠.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 그리고 1 넣었을 때 10이다. 요거 연립하시면 이제 AB 값이 구해지는 거지. 6-4번 하고 끝낼게요. 요게 참고로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어. 모든 학교에. 알겠니?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래.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돼. 0을 기준으로 지금 잘려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3x를 그리래.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야. 오른쪽은 지금 어쨌든 1차 함수긴 한데 5 빼기 ax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렇거나 둘 중 하나야. 근데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5 빼기 a가 양수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빵꾸가 뚫릴 때가 있다고. 이렇게 A라고 해 볼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니?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든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지 요게 핵심이죠. 그럼 기울기가 뿔뿔이거나 마마에 드는 얘기니까 기울기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그거 이제 결론을 내면 A랑 5 빼기 A랑 곱했을 때 어때야 돼? 양수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기울기 부호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숫자를 원래 거로 3으로 놨다고 치면 3이랑 5 빼기 A랑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요번에 기출이 됐던 문제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는 요 6-4까지 해 오시면 돼요.